긴급구조 119 선우재덕입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구조대원들이 출동하는 횟수가 총 250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김해 인근의 한 고속도로에서 아주 특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긴급구조 119 오늘 첫 번째 이야기, 1000마리의 물고기 소동입니다. 에헤이 참. 이것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었고, 어? 야야! 안에 아무도 없나? 이놈의 자식들 보래. 이것도 농땡이처럼 봤구만. 그 참네. 틈만 나면 막 툭 그만두고 사고, 안 그러면 막 그 애인들 만나서 시박거리 사고. 이거 막 사장 막 힘들어서 내가 이거 해먹겠나 이거? 에? 아이고 내 참 속상해서. 서 사장이 30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금호수산은 화로 유통업체. 멀리 산지에서 떼온 물고기들을 부산 시내에 있는 횟집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용지 이놈의 자석은 그막 향어를 만들어 가지고 오나 뭐 한다고 아직까지 안 오노 이래. 교대로 일하던 기사가 그만둔 후로 부쩍 바빠진 용진 씨. 일솜씨가 좋아 서 사장의 가장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직원이기도 합니다. 야야, 아니 왜 이러잖아? 오늘따라 고속도로 억수로 막혀갖고요. 시끄럽다 마. 그저 향어는 좀 싱싱한 거 가져왔지? 걱정하지 마이소. 토실토실한 놈은 고래만 합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됐다. 그니 빨리 그저 배달이나 하고 온나. 어서. 예. 사장님, 그 기사 한 명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혼자는 영 무리인데. 뭐라고? 운전기사 모집이라 하루 이동업체면 서 사장이 낸 구인 광고는 마침 일자리를 찾고 있던 정수 씨 눈에 띄었습니다. 구인 광고가 남는데 그냥 들은 미리 몰랐고. 무슨 일인데 얘? 운전기사. 아이고 당신이 무슨 운전을 한다고. 그래 실업자보다 안 낫나. 내사 이 생활 막 지긋지긋해서만 못 해먹겠다. 트럭 운전과는 거리가 먼 다녀올게. 정수 씨지만 다른 일도 일단 많은데 도전해보기로 해야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내 연습 잘 보고 올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다녀올게. 조심하이소. 그래 걱정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아까 전화 드릴 때 김정수랍니다. 자네 그 어떤 트럭 몰 줄 아나? 저 일종 면허증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해봤나 말이다. 저 해보진 않았는데 배우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말이다. 머리는 좀 모자라도 한 자리에서 진득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난 원하는 기라. 니 그래 할 수 있겠나? 하무에 평생 직장 생각 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내일부터 한번 출근 한번 해봐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을 살고 살. 정수 씨, 예? 좀 먹어서. 뭐 시킬 일 있어야. 야, 여기는 고기를 쳐야 되는데 예. 나는 이 잉어를 맡을 테니까 예. 정수 씨는 향어를 맡아 사서. 처음 며칠 동안 정수 씨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만 맡겨졌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무겁나 이거. 아이고, 그래도 이 한 마리가 3, 4인분은 됩니다. 그래 그렇지. 무슨 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무겁는겨. 경험이 없었던 정수 씨로서는 모든 일이 서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이소. 한 마리 10,000원짜리입니다. 아이고. 직장을 얻은 것까진 좋았지만 정수 씨에게는 말 못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잘 보이소라. 이 화로 운송은 커브 돌 때가 가장 무서운 기라요. 이 커브를 돌면 뒤에 실린 이 고기통이 한쪽으로 기울겠지요.
아이 그러면 그때 이 바로 잡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딱 끝장인기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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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운전에 대한 부담감이 정수 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보, 일러 보이소. 알겠습니다. 여보, 좀 일러 보이소. 무슨 일인겨? 꿈꿨나 보다. 땀 봐라. 취직한 지 사흘 만에 정수 씨는 첫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산지인 충주댐에서 향어 1000마리를 싣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운전은 베테랑 기사인 용진 씨가 더 맡아야 했습니다. 시사는 뭐 편안하게 진행이 뭐 내만 힘든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뭐 이러면 안 피곤하십니까? 나 절리면 갓길에 자세 안 하고 잠시 눈 붙이고 가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 다 왔는데 저 차대 놓고 좀 쉬다 갈까요? 자 내립시다. 아이고. 자 고기도 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럽시다. 왕복 12시간의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물고기들도 지치기 마련이라 틈틈이 상태를 확인해 줘야 했습니다. 어찌 고기가 힘이 없네. 산소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야. 최대한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 조절이 관건이었습니다. 그 참 신기하네. 야. 산소지 금방 벌떡벌떡거리네. 자 고기도 벌떡벌떡 끓으니까 우리 그 뜨거스기나 한잔 합시다. 그럽시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정수자 운전시키면 안 된다. 명심해라. 하지만 용진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수 씨, 한 20분만 가면 되는데 인자 그 정수 씨가 운전할란겨. 제가야. 인자 길도 순탄하겠다. 운전은 연습을 해봐야 그 실력도 늘 거 아닌겨. 해볼까야. 사장님이 올라가실 때 특별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쳐보고 막 운전도 서툴고 그러니까 시키지 말라고요. 그럼 뭐 시내에서 이리저리 시켜보니까 뭐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부산도 다 왔고 뭐 길도 좋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연습시킨다고 시켜봤는데 난생 처음으로 5톤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려보는 정수 씨였습니다. 할만합니까? 생각보다 쉽네요. 그거 보이소. 아무것도 아닌기라. 긴장을 풀고 천천히 가면 트럭이 다 알아서 안 갑니까? 그 시각 승용차 한 대가 트럭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긴장이 풀어진 정수 씨는 그 사실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정수 씨는 그 커브를 틀었고 반대로. 트럭이 넘어지면서 향어 1000마리도 일제히 고속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가 119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출동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11-5. 이제 막 구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대원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정수 씨, 괜찮는겨? 움직일 수 있겠는겨? 안 되겠습니다. 몸에 내래 완전히 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소. 내 나가갖고 사람들을 불러오겠습니다. 빨리 좀
불러주이소. 다행스럽게도 영진 씨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한 번 줬노? 나는 이제 다 망했다. 알았어요. 저는 걔 안심이다. 아저씨 괜찮습니까? 뭐 다리 어디 아픈 거 같아? 경주 못 해. 쇼크를 받은 듯 했지만 정수 씨의 부상도 그리 심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원들은 충분한 응급조치를 취해나갔습니다. 가위 가져오고. 사고의 충격으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정수 씨를 대원들은 조심스럽게 구조해 나갔습니다. 다리. 가져. 이거 와이 자제해라. 하나, 둘,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던 정수 씨는 무척이나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형 트럭 사고는 가장 위험한 사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마친 대원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왜 한 번 줬노? 나는 이제 잘리다. 아니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살려야 되겠나 이거? 살아있는 고기를 그냥 두고 갈라 하니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살아있는 고기가 그 돈인데 어떻게 두고 가겠느냐 그래 해가지고 우리 대원들과 어린애들과 고기를 살리기로 그 의논을 모았습니다. 누가 부탁한 일도 아니었지만 대원들은 차청에서 물고기 구조에 나섰습니다. 넋을 잃고 앉아있는 용진 씨의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살려서 본전이라도 찾게 해주어야만 대원들의 마음이 놓일 것만 같았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 물고기 구조. 하지만 간단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원들은 난감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향어 한 마리가 사람 팔뚝만 하고 너무 크고 미끄러워서 한 마리씩 옮기다가는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과 대책 회의를 한 결과 19토시 하나는 대동 돌게이트 부근 사람 즉 전복 사고 펌프차 긴급 출동 요망. 향어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원들은 인근 대동파출소에 펌프차를 지원 요청했습니다. 물고기를 나르기 위해 구조 장비인 들것도 동원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일일이 손으로 옮겨서는 별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뭐라? 아니, 대열 알아도 대열. 해도 끝이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십 번.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고 대원들도 지쳐갔습니다. 자 들고 뒤에. 보이소. 물고기 구조를 시작한 지 꼬박 1시간 반 만에 향어들은 모두 화로통 속으로 옮겨졌고 때맞춰 펌프차가 도착했습니다. 물고기를 살리기엔 이미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대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물 빼라.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자 신기하게도 힘없이 늘어져 있던 물고기들은 이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게 다 살아납니다. 물고기 구조. 그야말로 대원들로서는 희한한 경험을 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용진 씨에게는 이 일이 오래도록 잊지 못할 흐뭇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119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아 고기인데 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아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들 물하고 고기통도 바로 씌워가지고 막 담아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는데 뭐 한 금액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가량 손해 볼 뻔했는데 그 아저씨들 덕분에 한 700만 원, 70% 정도는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구조 작전. 무척 감동적이었죠. 하마터면 큰 빚을 질 뻔했던 두 청년으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조금이라도 재산 피해를 줄여보려고 애쓰는 대원들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정 아닐까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5일장이 열리죠. 얼마 전 한 노인이 이 5일장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남 한평에 사는 정복연 할아버지 사연입니다. 옛부터 농사가 잘 되기로 이름난 한평천지. 꼭두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루 일을 시작하는 정복연 할아버지. 일을 넘긴 노인답지 않게 무척이나 정정한 편입니다. 그는 겁나게 커보는구만. 꼭꼭 끼고서 잘 먹어야 해. 그래야 몽땅 살로 가지. 응? 자식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이제 시골집에 남아있는 식구락은 할머니와 막내 아들뿐. 나는 한쪽도 안 일어나니까. 막둥아, 배가 등줄에 떴는데 뭐 하는 것이오? 막둥아, 거뜩 있나거라. 벌써 아침이다요. 아이고, 야야, 턱 빠질라.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란게.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러지. 얼른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온나. 정신이 퍼뜩 나겠구럼. 예. 팔남매 뒷바라지 하느라 세월 가는 줄 몰랐는데 요즘은 조금씩 적적함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아버지, 요즘엔 틀니가 쏙 안 썩이세요? 아이, 말도 말아야. 그거만 끼면 아파버려. 내가 체면상 끼고는 있지만서도 말이여. 영 틀렸어야? 조금만 기다리시오. 제가 이번에 월급 타면 좋은 걸로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고, 야도 참. 너그 앞에 운이 다 빠지고 아른이 몇 개 남은 걸로 못 먹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빨 아프다는 사람이 그래 잘 먹은 게 괜히 하는 소린께 신경을 쓰들 말어. 아유. 그날은 한평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장터는 일찌감치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이 어디 갔을까? 어리없이 혼자 가버렸나? 장이 서는 날이면 정노인은 어김없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아, 영판 성가시렸네. 오늘은 없어도 되겠지? 틀니가 늘 불편하기만 했던 정노인은 장에 가기 전 틀니를 빼놓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요? 오늘이 한평 장난 아니냐? 나 거기 좀 다녀오려고 그런다. 완전 거스올 시간도 아닌데 못 한다고 서두르요. 모더기는 장태가 볼 것이 어디 한두 가지 간디? 야, 돈이나 줘. 아버지, 이따 오후에 저랑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너희들같이 젊은 아가들이 장태에 가면 뭔 재미가 있겠냐? 또 약 좀 많이 하지 마시오. 알았어.
아버지 다녀오세요. 다녀오셔. 아침에 서둘렀어요. 장에 간다고. 나는 뭐더라 장애를 일찍 가냐고. 그랬더니 갔다 올란다고. 자 이래 좀 장구경도 하고 장애를 갈란다 그러더라요. 그래서 나갔는데. 적적하기 그지없는 시골 생활. 그래서 정노인에겐 장터 나들이가 더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오일장 치고는 꽤 큰 규모인 한평장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명물도 많았습니다. 아주머 이거 세발낙지 맞아요? 예, 여기 한평 세발낙지입니다. 아저씨 여기 한평 사람 아니에요? 이거 한평 네. 세발낙지인데요. 이거 철화장사도 이긴다는 세발낙지거든요. 드셔보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힘 좋다는 세발낙지도 한평장이 자랑하는 명물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을 가거라. 애들을 가보라. 애들을 가보라고.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장터의 맛입니다. 신기한 약초로서 백두산 천지물로 100일 동안 담가불고 또 100일 동안 말려서 빻은 것입니다. 요것을 일단 한번 잡숴봐. 그러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줌씨들 허리 아프고 이 아프고 생리통 끝내줘보라. 아주 신기한 약초입니다 이것이. 그래갖고 백두산의 천지물에 있는 옆구리 터진 소리 하고 있네. 아줌씨, 예, 할아버지 뭐 드릴 거라오? 저기 저 고등어가 싱싱한가? 아이고, 요건 말이 필요 없지라. 입에서 살살 녹아뿌요. 입에서 녹아불면 맛볼새나 있간디? 한 손만 줘보더라고. 예, 손주 주려고 산다요. 손주는 무슨 손주? 마누라 주려고 그러지? 여기 있으라. 얼마야? 2,500원인데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고등어 한 손을 사들고 이제 막 걸음을 옮기려던 정노인. 고마워요. 그때 눈에 띈 것이 바로 세발낙지였습니다. 몸에 아이고 세발낙지 잡술 줄 아요. 그거 참 커서 그게 생겼다. 나 오늘 이거 공짜로 덤으로 드릴 테니까 가져와서 잘 잡숴보십시오. 정말이야? 아이고 참말이지라. 생각지도 않게 세발낙지를 덤으로 정노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상상 아시죠? 낙지를 안주 삼아 소주 한 잔 걸치면 그만이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틀리가 없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정노인은 낙지를 통째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낙지가 그만 씹기도 전에 목 안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산채로 기도에 착 달라붙은 낙지 때문에 정노인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목안 깊숙이 자리 잡은 낙지가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이요. 나이도 드신 양반이 술을 자셨으면 고이 집에 가셔야지. 처음엔 취객인 줄 알았던 아주머니도 정노인의 상태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시셔이. 할아버지, 아유, 누구 좀 와보더라고이. 할아버지, 정신 차리시셔이. 아유, 이를 어쩐다냐. 뭔 일이던가? 오메, 아까 참에 그 할아버지 아니여? 누가 없다가 도와주셔이. 아유, 무슨 일이던가? 이 할아버지 시방 우리 집에서 고등어 사갖고 가는 양반인데. 나도 모르지. 이 앞에서 쓰러졌을게. 아유, 이 무슨 신호 같은데. 이 목을 두들기란 거 아니던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설마니 세발낙지를 통째로 먹다 이런 일이 생겼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우리 이런 아줌마 그래라.
거시기 무엇이 입에서 너울로 나오는 것 같아 무엇이 나오도 않고만 피만 나오고만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몰라서 오는 전이 거기서 뭐 먹고 간 줄 알았잖아. 술만 먹은 줄 알았단 게 처음에는. 누가 괜찮으시죠? 어떠시죠? 아이고 안만해도 누가 전에 준 낙지를 잡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설마 이 나이에 산낙지 삼켰을까이?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이걸 어쩐디야. 아니 어디 좀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디. 하늘 조각 갖다 줄라. 바늘이야. 예, 하늘 좀 갖다. 아이고 정말일까 낙지가 목에 걸린 게. 그걸 누가 알아? 아이고 이도 삼치 않을 텐데 아무거나 먹다가 봉변난 게 분명하네. 그러게. 아이고 여기만이라. 아이고 빨리 좀. 아이고. 빨리 잡아요. 정로인이 체한 줄만 알았던 사람들은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지체될 뿐이었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 없단 게. 이러다 목숨 떨어진단 게. 저기 말이요. 저 한마디도 119에 신고해야 쓰지 않는단가? 그죠? 아 왜 이전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다니? 어서 좀 기다려보더라고. 아이고 참, 이걸 어쩐디야. 예,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한병 오일 시작. 신고된 환자의 상태로 미뤄볼 때 단순히 체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대원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환자가 노인이었기에 더욱 위험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하구만. 어머니, 와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몸이 으시 떨리는 것이. 아이고 참말로 이상하구만. 근데 너가 아버지 장에 간 지 얼마나 됐냐? 한 2시간쯤 됐는데요. 이상하게 가슴이 짜르르 하더란 말이오. 근데 이제 그때 병원에 가 녹였었던가 봐. 얼른 병원에 가야지. 아이고 119는 왜 이렇게 안 온다냐? 남은 애가 타서 죽겠는데. 할아버지. 파출소에서 장터까지는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장터는 사람들로 더욱 붐볐습니다. 입안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왜요? 안 돼, 병원에 옮겨야 되겠어. 병원에 빨리 옮겨야 되겠어. 들고서 안 돼요? 들고서 안 됐어. 내가 와볼게. 목 안에 뭔가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도지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거하였으나 이물질은 잘 보이지 않았고 환자 상태가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환자를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장날이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령 들것을 사용할 수 없었고 나머지 한 대원이 불령 들것을 들고 앞에서 사람 해치면서 비키세요! 이미 의식을 잃은 정노인은 호흡마저 느끼기 힘들 정도로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노인이 얼마나 버텨줄지 대원들은 초조하기만 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이 장터에서 20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 안에서 지금 뭐가 기도를 막는 것 같은데요? 인투베이션 준비 좀 해주세요. 뭐가 걸렸는데 포셉 좀 주세요. 이건 세상에 낙지잖아. 잘 안 되는데. 노인이 질식된 이유가 살아있는 낙지라는데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낙지의 힘이 얼마나 세인지 좀처럼 떼어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나오네요? 낙지잖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낙지를 꺼내자
그때까지 막혀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정로인은 다시 원활한 호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당시에 목 안에 뒤쪽에 후두 입구에 있는 후두계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부위를 낙지가 막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3분 정도만 늦었더라도 뇌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갑자기 막힌 환자들의 경우에는 1초라도 빨리 폐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게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회복 후에 후유증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가을 정복연 할아버지는 늦지막히 추수를 했습니다. 팔남매에게 바리바리 싸서 보낼 햅쌀도 챙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나란히 덜녘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복연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살아나기서 재미지고 이러고 싸울 때는 싸워도 이제 이러고 서로 살면 좋죠. 그 이제 119 양반들도 이러고 우리 영감님 살려야 주는 게 감사하고 그 위에 더 얼마나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일이. 이제 낙지 사서 kokkok져 사서 먹으려네 이제.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이런 사고도 일어날 수 있군요. 비단 정로인처럼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생식을 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도 서서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지는 이 계절에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께서는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긴급구조 119 이번 순서는 함께 산행을 나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굴러간넥 구조구급 출동, 굴러간넥 구조구급 출동, 803 동봉 실족사고 발생, 구조구급 출동하세요. 본부 여경 동부소방서 803 동봉 실족사고 헬기 지원 바람. 대구 동부소방서 구조대원들과 대구 소방항공대 대원들의 합동 수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803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가 그 뭐라 카드노? 한테 준비를 않겠나? 아 이래 늦어지는 줄 누가 알았는겨. 아버지, 어머니. 그래, 아이고 어디 좀 보자. 공부하느라고 무척 힘들었나 보지. 올봄에 미국 유학을 떠난 동훈 씨가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지? 아버지. 오늘도 늦어지는겨. 아무. 아버지 나가세요. 오예. 동훈이 오늘 저녁에 네 시간 있나? 네. 그러면 네 내한테 온나? 네. 아이, 진흥이. 당신은 어머니하고 뭐 저녁 먼저 묻고. 부자끼리 만나는 게 뭐 좋다고 만났지 그들끼리만 만나노. 니도 참말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좋지. 또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네. 내가 갔다 올거만. 아이,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자 전씨는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동훈아. 예. 이 애비 참말로 뭐 기분 좋대. 너희들 말로 캡이다 막 캡. 아버지, 그래도 약 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 야가 이게 무슨 소리 하노 지금? 네 없는 동안에 이 해비가 막 얼마나 많이 운동을 했는지 네 아나? 보거래. 자, 어떠노? 좋은데요. 좋지? 어리게만 보이는 아들을 타국에 보내놓고 늘 마음 졸여봤는데 불평 없이 혼자서 잘해내는 걸 보니 아버지는 여간 대견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동훈아.
네 애비 소원 하나 들어줄 기가? 소원요?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과 함께 등산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기다. 힘들면 해라. 응? 괜히만 내 따라온다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오랫동안 볼 수 없을 텐데 전 씨는 가슴에 담아둘 만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평소 아버지는 팔공산을 오르내린 경험이 많았지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동훈 씨는 이번 산행이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래도 막 처음 치고는 막 잘 걷는 편이네 야. 어? 내는 막 네가 맹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어? 가파른 산길을 함께 올라오는 동안 동훈 씨는 새삼 아버지의 사랑이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아니다. 네가 뭐 이렇게 고친것만 해도 내 고맙지. 제가 미국에서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하면서 견뎠는지 아세요? 네 어디다가 혼 빼놓고 다니노?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가서 네 내한테 지금 도장 찍으려고 하는 기가 지금? 어? 왜 말이 없노? 와 성적이 떨어졌는지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이가? 어? 아버지는 공부밖에 모르세요? 공부한 사람 최고예요. 저는 공부가 지긋지긋해요. 숨이 막혀요. 네 말 다 했나? 이놈의 자식 오냐오냐 할 때만 말 아버지는 막 올라달라게네. 어? 내가 오늘 네 이놈 이놈 자식 너무나 나갈 놈의 자식. 저는 그때 아버지가 밤새도록 집 입구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회초리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를 그렇게 서 계시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자 이제 올라가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털어놓으며 부자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내는 네 할아버지가 네한테 해준 만큼 나도 뭐 네한테 해주고 싶었는 기라. 너 그 할아버지 평생 농사 지으면서 거머서 일하고 내하고 대학 공부 뭐 시키느라 한 해 지날 때마다 허리가 한 뼘씩 안 굽었나. 그래도 힘들다는 말 입 밖에 내지 않으셨는 기라. 아버지 마음은 다 똑같은 기라. 니도 이 다음에 자식 낳아서 뭐 길러보면은 이 마음만 다 알게 될 기다. 등산을 시작한 지 3시간, 전 씨 부자는 드디어 팔공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먹자. 으쌰. 안녕들 하십니까? 아이고. 올라오느냐 그럼 고생도 많았지. 아이고 매 맛있겠다. 이거 좀 하나 드셔보이죠. 예. 아드님인가 보지. 예. 부럽네 얘. 우리 아들 놈은 같이 가자 해도 문 꼭 걸어 잠가놓고 나오지도 않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더구나 우리만 내려갈 때는 저기 뭐 둥수를 한번 내려가 볼까? 거기만 뭐 훨씬 빠르게 싶다. 아버지가 길 아시죠? 아니만 내도 뭐 잘 모르는데 뭐 그쪽으로 가면 막 등산로 뭐 나오지 싶다. 니는 막 내만 믿고만 따라오면 되는 기라. 에? 자신감도 생긴 데다 마음이 들떠있던 전 씨는 무작정 지름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려가도 지름길은커녕 등산로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어떨까요? 길을 잘못 온 것 같은데요. 그럼 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만 좀에만 살도 보고 그 다음에만 결정하도록 하지. 힘들어하는 아들을 뒤에 남겨놓고 전 씨는 마지막으로 탐색에 나섰습니다. 길을 잃은 게 분명해지자 전 씨는 아들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아 이거 뭐 참 아들 앞에서 뭐 유세부르다 무슨 창피고 이거. 아무래도 돌아가야겠지. 아이고 뭐. 그런데 그냥 발길을 돌리기 아쉬워 조금 더 앞을 살펴보려는 순간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절벽 아래 떨어진 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동원 씨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아버지! 20m 절벽 아래로 사정없이 굴러떨어진 아버지는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원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당황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의식을 깨워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거 어디고? 아버지! 왜 와있노? 기억 안 나세요? 저랑 등산 와서 김밥 먹고 얘기도 하고요. 나 좀 이렇겠다고. 아유. 안 돼요 아버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제가 위에 가서 신고하고 올게요. 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 둘 셋 하고 숫자 세고 계세요. 제가 100 쓸 때까지 올게요. 예? 아버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선 사람들을 불러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마침 산 아래에선 전문 산악인 두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이요. 와 오늘은 어째 한산하네. 평일 아이가 어디 등산 오는 손님이 있겠나? 올라가 보자. 불안한 마음으로 산길을 올라오던 동훈 씨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오염이 안 됐으니까 일이 이제 살려주세요! 아 형님이요. 뭐야? 이게 뭔 소리 못 들었나? 이상한 소리. 도와주세요! 저기 맞지? 저 아래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그래? 빨리 가보자. 예. 조심하지 좀.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왜 된 일인겨? 누가 다쳤습니까? 아버지가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핸드폰 좀 있으면 빌려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노 서비스 지역이라 통화가 안 될 텐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이요?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한 20분쯤 가야 할 낀데.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올라가서 신고를 할 테니까 두 분은 그동안 저희 아버지 좀 돌봐주세요. 그라입스다. 근데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저 밑에 절벽이 있는데 그 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아버지를 부탁한 후 동훈 씨는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저기 아까 그 아들이라는 사람 아이가? 맞습니다. 아까 내려갔는데 왜 또 올라올까 얘? 아니 쉬지 않고 뛰어 올라온 동훈 씨는 아이고, 머리나 이미 큰일 다리에 났네요. 쥐가 날 정도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셨어요. 정상을 저는 얼마 남겨놓지 많이 않았지만 다쳤는데요. 계속 걸을 수 있을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한 200m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리 힘이 빠져갖고 올라갈 수 있겠는겨? 자, 물 좀 들고 가 있어. 고맙습니다. 네. 저 이거 가겠습니다. 동훈 씨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조심해서.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르겠네.
154, 155, 156. 비슷비슷한 절벽이 많은 터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맨 후에야 겨우 전 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야? 아니, 나 시간에 우리 아들 봤는겨. 예, 지금 전화하러 정상으로 가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소. 자. 전문 산악인답게 산악사고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던 두 사람은 일단 전 씨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시간 많이 났네요. 보온과 지혈 등 무척 간단한 조치였지만 전 씨에게는 가장 시급했던 일이었습니다. 걱정 마이소. 조금만 참으시소. 다시 정상에 오른 동훈 씨. 이렇게 해서 아버지 전 씨의 사고가 알려진 것입니다. 119죠? 여기 803 동봉인데요. 울창한 숲 때문에 공중수색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의 기억을 토대로 대원들이 직접 수색에 나서는 방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원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803을 처음 올라왔던 동훈 씨가 산길을 정확히 기억해내는 건 무리였던 것입니다. 자제분이 온몸에 피를 뭉치고 헐레벌떡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난 지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막상 그 사고를 당한 상태라서 무척 당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고 지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동봉에서 연불암 사이 길로 접어들다가 그 실족을 했다 그러길래 그러면은 동봉에서 연불암 쪽으로 이계조를 편성해가지고 하산하면서 수색하자 이래가지고 수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몇 개의 절벽을 지났지만 그 어디에도 전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벌써 40여 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가 없어요? 거기 누가 없습니까? 거기 누가 없어요? 어떻게든 해지기 전에 전 씨를 찾아내야 했기 때문에 대원들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거기 누가 없습니까? 다친 사람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구자 1명 발견. 드디어 전 씨를 보호하고 있던 등산객들이 위치를 알려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머리가 상당히 부상이 심합니다 지금. 많이 다쳤었네요. 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저희들이 잠시 후에 구조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헬기가 도착할 수 있도록 사고 위치부터 알려야 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뒷부분이 함몰된 상태에서 드시면 안 돼요. 매우 위험한 상태임. 지원이 멋지게 해놨습니다. 참만 다행입니다. 빨리 좀 구해주세요. 예, 잠시 기다리세요. 어떻습니까 상태가? 그냥 여기 여기 상태. 자, 지혈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왜 아직도 동훈 소식이 씨는 없지? 아버지의 구조 소식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씨의 상태가 워낙 심각했기에 이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자, 우리 헬기를 후송할 테니까. 그나마 산악인 두 사람의 지혈이 아니었다면 전 씨는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너무 분단 말이야. 헬기가 도저히 접근을 못해. 바람이 세차게 부는 데다 숲이 울창한 곳이라 헬기가 접근할 경우 추락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다시 헬기가 접근하기 좋은 장소까지 전 씨를 옮겨야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오른 803에서 예기치 사고를 당한 아버지. 비록 큰 부상은 입었지만 마음은 뿌듯하기만 합니다. 아들 동훈 씨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참 불행 중 다행으로
회복도 지금 빨리 되시고 또 크게 안 다치셨고 그게 일단 감사하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도 이제 아버지 속 많이 썩혀 들었고 또 철없이 굴었던 적도 많았는데 이번 사고 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아버지께 좀 최선을 다하고 기쁨을 좀 안겨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제가 좀 노력하겠고 아울러 어머니도 건강하셔가지고 같이 두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기쁘게 사시기를 아들로서 바랍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는 이번처럼 아들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아들도 예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이 부자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겠죠. 지금 전영청 씨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 예전에 건강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긴급구조 119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안 돼. 하지 마, 제발.